안녕하세요. 윤성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지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인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콘텐츠는요, 직장 내 괴롭힘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평소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발생을 대비하려면 회사에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사 내에서 어느 부서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이슈를 담당할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사협의회나 고충 처리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 여성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어떤 이런 고충 처리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들을 갖춰두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대응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에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다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직, 그리고 담당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여성기업이라고 하면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시면은 기존의 HR 부서에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슈를 주도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갖춰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두 번째 꼭지는 신고가 접수되면은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고요. 여성기업인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신고가 접수가 됐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단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그 신고를 한 근로자는 피해 근로자로서 1차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요.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라거나 아니면은 가해 근로자와 근무 장소를 분리한다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고서가 접수가 됐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알아봐야 되니까 약식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지체 없이 신고인과 면담을 해야 되고요.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조사 기간 도중에는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담당자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했었을 때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다음 단계인 정식 조사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요건에 아예 부합하지 않거나 단순한 직원들 간의 다툼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약식 조사 단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각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식 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었을 때는 우선은 각 당사자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참고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근로자로 지목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분들한테 각자 자신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소명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 이외에 굉장히 과한 수준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된 정도에 이르러야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각 요건에 대해서 법적 요건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로 신고가 되지 않고 고용노동부로 바로 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로 바로 신고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조사가 이뤄져서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실시한 조사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그대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실시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판단이 맞았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재차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조사 결과가 잘 되었으면은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회사의 조사에서 조금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노동부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아니면 재조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먼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회사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근로자가 바로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회사한테 공문을 내려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라라는 요구를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노동부에서 조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성 기업인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신고가 되더라도 우리 회사의 자체적인 조사 절차는 필수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괴롭힘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롭힘 사건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이래로 거의 1, 2년에 한 번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판단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 매뉴얼을 보시면은 괴롭힘 사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절차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이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학습을 하셔가지고 절차적으로 하시면 될 텐데요. 이게 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담당자가 이를 대응할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나 임원 등이 연루가 되어 있어가지고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러한 조사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한테 조사를 맡기게 되면은 외부 전문가가 이러한 조사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드리고요. 여성 기업인 여러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큰 관심을 쏟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서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영향을 미치지만은 회사와 그다음에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인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와 예방 교육을 반드시 잘 실시를 하셔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대응을 하는 조직이 갖춰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직원들한테 심어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